안녕하세요. 아이와 놀아주기 힘드시죠? 한번 놀아주면 몇 시간을 놀아달라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을 떠나고 싶죠. 그런데 아이와 잘 놀아주면 무려 21가지 커다란 이득이 있습니다. 사춘기 없이 사춘기를 보낼 수 있으며 아빠의 말을 저절로 잘 듣습니다. 그것은 또한 아내를 가장 사랑한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20살이 넘어도 좋은 가족관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상 자녀와 5,000가지 놀이를 만들고 놀았던 저의 경험담입니다. 양육을 하다 보면 훈육할 거리가 많아서 힘드시죠? 아이와 놀아주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놀이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놀아주면 아이의 기분이 좋아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놀아주는 부모 말을 잘 듣습니다. 이제 더 이상 훈육이 필요 없습니다. 놀이를 몰라도 걱정 마세요. 하루에 1분만 놀아도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분만 매일 업어줘도 됩니다. 퇴근 후 쓰러지기 직전이라면 1분 놀이인 손바닥 씨름을 하세요. 퇴근 후 5분의 시간이 있다면 가위바위보 골반 맞기를 하세요. 6, 8세의 남자아이라면 아이만 왕창 힘이 드는 셀프 놀이를 하세요. 주중에 아이와 만나기 어렵다면 전화놀이인 1분 원격 놀이를 하세요. 새벽에 출근하는 아빠라면 1분 취침 놀이를 하세요. 만일 놀이를 모른다면 퇴근 후 아이와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아오세요. 추천하는 정기 놀이는 퇴근 후 20분 놀이입니다. 단지 내 놀이터에서 그네, 시소, 정글짐으로 놀다 오세요. 놀이란 30분 놀면 30분 집중력 훈련이고 1시간 놀면 1시간 집중력 훈련입니다. 유아 때 형성시킨 집중력은 평생 자산이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속상한 엄마들이 많습니다. 너무 산만해요. 집중하지 못해요. 책상에서 10분 공부하기도 어려워요. 라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바로 후천적 놀이 결핍 증상입니다. 그러나 집중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의 놀이입니다. 아빠가 아이와 매일 조금씩 놀아주세요. 그러면 집중력은 형성되고 발달합니다. 놀이를 통하여 집중력이 몸에 체득하게 됩니다. 한번 체득한 집중력은 평생 갑니다. 그런데 놀이를 비하하거나 혹은 편견도 있습니다. 놀이는 시간 낭비라고 말합니다. 놀이는 아빠의 노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놀이는 아빠의 스트레스라고 외칩니다. 왜 아빠만 놀아주어야 하냐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놀이는 인성의 원천동력입니다. 잘 놀아주면 인성이 저절로 형성됩니다. 또한 아빠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공동 창업자 레리 페이지, 테슬라의 창업자 앨런 머스크,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위즈니에게 천재를 만든 힘과 상상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어린 시절 아빠와의 놀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놀이가 아이 꿈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역할은 돈을 버는 것보다 자녀에게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세력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모든 영역에서 준 전문가 집단입니다. 또한 아이와의 놀이를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성에 영감을 주는 뛰어난 롤 모델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배출한 케네디 가문 들어보셨죠? 그리고 수백 년간 유럽 경제를 뒤흔들었던 로스차일드 가문도 있습니다. 가정이란 조기 교육과 선행학습을 위한 편협한 장소가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갖고 있는 삶의 노하우를 자녀에게 전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는 친구가 없어요. 부끄러움도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도 못해요. 과연 왜 이럴까요? 원인은 자신감 부족입니다. 자신감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놀이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감은 저절로 강해집니다. 특히 아빠가 잘 놀아주면 자신감은 더욱 강해집니다. 집안에서 신체놀이, 도구놀이를 해보세요. 야외에서 자연놀이, 생태놀이, 전통놀이를 해보세요. 하루에 매일 1분만 놀아도 자신감이 상승합니다. 만일 놀이를 모른다면 커뮤니티를 하세요. 아이의 사촌, 육촌과 한 달에 한 번 만나 커뮤니티를 하세요. 아이 친구 가족과 한 달에 한 번 이웃 커뮤니티를 하세요. 만일 놀이 자체를 싫어한다면 매일 퇴근 놀이를 하세요. 퇴근 후 단지 내 놀이터에서 20분 놀다 오세요. 또한 예의범절 놀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만나면 먼저 인사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농부는 수확을 하며 축구선수는 골을 넣는 순간 아이는 아빠와의 놀이에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아빠가 5세 아이와 마주선 상태에서 받아라를 외치며 박스 주고받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날아오는 박스를 받는 순간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하루 종일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만일 아빠가 제대로 던지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성취감은 자신감의 어머니이며 도전정신의 원천동력입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경험하면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한 두려운 상황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며 성공하는 순간 강력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성취감은 즐거움의 변곡점이며 아이의 웃음을 빵 터지게 하는 터닝포인트입니다. 잘 놀아주는 아빠들의 비밀은 성취감입니다. 성취감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주고받기의 경우 던지면서 받아라 소리를 크게 내면 저절로 발생합니다. 쌓기, 격파, 투어, 놀이 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주위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부모들은 왜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우려는 것일까요? 서점에 가면 왜 자존감 관련 책이 많을까요? 그는 경청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배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엄마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인성은 자존감입니다. 물론 첫째는 창의성입니다. 그럼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바로 신체 접촉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체 놀이를 하면 됩니다. 안아주고, 업어주고, 무등해주고, 목욕시켜주고, 목욕 함께하게 됩니다. 신체 접촉에 사회심리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이에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존감 향상 교육은 사교육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체 놀이를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꼴라맞기, 로데오, 손바닥 씨름, 매미놀이, 씨름하기, 누운 거북이 돌리기, 업어치기 한판 등도 있습니다. 하루에 1분만 더라도 자존감은 쑥쑥 향상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걷기 위해서는 1000번을 넘어져야 하고 한 단어를 말하기 위하여 1000번의 히어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는 어떤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도전정신이 강한 아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잘 놀아주면 도전정신은 저절로 강해집니다. 놀이의 본질에는 항상 도전정신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도전정신의 어머니는 자신감이고 자신감의 어머니는 성취감입니다. 그런데 성취감이란 아빠와의 놀이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어릴 때 놀이와 가정에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대부분 수용합니다. 또한 성장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크게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 실수는 바로 도전정신을 만드는 원천 동력입니다. 실수와 실패의 경험은 도전정신과 정비례합니다. 그러나 공부지상주의 세상에선 양육의 이중성을 보여줍니다. 놀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에게 강한 도전정신을 원합니다. 결국 놀이가 없다면 도전정신을 얻기도 어렵습니다. 고집이 세다면 칭찬하세요. 때를 쓴다면 칭찬하세요. 칭찬하면 훈육이 쉬워집니다. 아이와 놀이를 한 후에 심부름을 시킨다면 즐겁게 합니다. 심지어 공부조차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기에 오히려 부모가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아빠와의 놀이 자체가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칭찬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누구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훈육 현장을 보면 칭찬은 사라지고 분노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론은 알지만 실천해서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칭찬도 습관입니다. 평소 칭찬을 많이 사용하면 훈육은 점점 쉬워집니다. 매일 1초 칭찬을 해주세요. 기본형 3가지는 잘했군, 멋있어, 최고야 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가볍게 칭찬해주세요. 언어와 신체가 결합된 칭찬의 종류는 하이파이브, 주먹을 맞대거나 이마를 맞대거나 혹은 엉덩이 끼리 부딪히며 화이팅을 외칩니다. 아이가 하교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아주면서 아들 수고했어 라고 말해줍니다. 저희 경우 아내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달려가서 가방과 물건을 받습니다. 배려 향상을 위한 첫째 실천은 예의범절 놀이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먼저 출근하면 아이와 함께 현관까지 가서 잘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를 해줍니다. 식사 전 아이들과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전업주부를 하면 퇴근 후 아이와 하루 종일 씨름하느라 수고했어 라고 말해줍니다. 둘째는 정의형 표현입니다. 방학 한 달 전 초등 2자녀에게 놀러갈 곳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결정되면 그곳에 갑니다. 어차피 비용은 비슷합니다. 주말에 가족 행사가 예정이라면 주중에 아내와 아이에게 장소를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밀당입니다. 당인의 생신 한 달 전이라면 아내에게 돈을 주며 선물을 구입하라고 말합니다. 아내 생일 한 달 전 돈을 쥐어주며 축하한다고 말하며 선물을 사라고 말해주세요. 한 달 동안 아내의 따뜻한 눈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배려가 줄어들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듯 느껴집니다. 왜 이럴까요? 이는 소황제로 키운 외동아이의 증가가 원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남 탓은 그만. 내가 먼저 배려를 시작하세요. 뜻쓰는 아이, 악쓰는 아이의 훈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경청을 하는 순간 문제의 50%가 해결됩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세상을 얻은 듯 기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훈육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훈육의 종류는 365개로 너무 많아 훈육하기 어렵고 어느새 미운 4살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 마시라. 당신에게 훈육 문제가 있다면 경청하면 됩니다. 아이가 때를 쓰기 시작할 때 안 돼! 하지마! 그만해! 혼나래! 라는 말을 사용하면 당신은 훈육의 하수입니다. 고수들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잘 들어줄 테니 천천히 말해볼래? 라며 눈높이를 맞추고 눈을 쳐다보며 아이의 이야기를 천천히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럼 문제의 8, 90%가 해결됩니다. 만일 아이가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쓴다 해도 걱정 마세요. 이미 엄마들은 사줄 수 없는 이유 100가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경청이 두려웠던 이유는 아이의 말을 들어준다면 장난감을 반드시 구입해야 한다는 선입감이 원인이었습니다. 부부의 이혼 사유 1위는 성격 차이입니다. 변동이 심하고 의심하고 버럭 소리도 지릅니다. 정서감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나의 감정과 기분과 마음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고 누구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바로 아빠가 아이와 잘 놀아주면 저절로 형성됩니다. 아이와 놀다 보면 실효하락이 수없이 반복됩니다. 큰 소리도 웃거나 때로는 울기도 하고 삐치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놀다 보면 아빠의 행동과 언어를 수용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바로 정서감이 형성됩니다. 요즘 가계소득은 한 세대 전보다 몇 배는 늘었지만 반대로 이혼율이 높아졌고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정서감이 결핍한 사람의 증가입니다. 가정에서는 소황제를 키웠으며 공부지상주의가 선이며 그 결과 놀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관계에서 비롯되며 놀이에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놀이를 통하여 정서감이 높아지고 이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변곡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양육을 잘하는 부부의 특징은 자녀에 대한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나 전통 육아는 공감에 앞서야 합니다. 요즘 양육법에서 아이에 대한 공감은 만병통치약처럼 사용되면서 아이는 점점 소황제로 변하면서 버릇없고 이기적인 아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4살 아이가 갑자기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공감하면서 억지로 밥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엄마도 아이도 힘이 듭니다. 그냥 쿨하게 그럼 먹지 말아라 하고 밥을 주지 마세요. 이것이 전통 육아법입니다. 그리고 2-3시간 지나서 배가 고프다고 말하면 밥을 주세요. 만일 형제가 토닥거린다면 간섭 말고 방치하세요. 지금 사회성 훈련 중입니다. 그러나 훈육에서 공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가 떼를 쓰면 그렇구나 라고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이가 징징 울면 그렇구나 라고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공감을 사용하면 훈육 문제가 절반으로 가벼워집니다. 공감할 때 비언어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 컨택, 눈높이 대화, 부드러운 목소리와 억양, 단정한 복장, 청형 표현 등이 있습니다. 만일 소통이 어렵다면 상대방과 식사를 자주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해결됩니다. 3살 아이의 입속에 엄마가 떠주는 밥이 들어가면 몸소리가 치도록 행복합니다. 연인들이 마주보며 밥을 자주 먹다 보면 금방 친해집니다. 소통의 비법은 노력이 아니라 밥을 자주 먹으면 됩니다. 도대체 밥이 무엇입니까? 식사의 바디랭귀지는 지금 사랑하는 관계이거나 혹은 앞으로 사랑할 사람과의 작은 축제입니다. 그래서 늘 즐겁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과의 식사는 불가능합니다. 요즘 부부나 가족들이 소통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결과 이혼율이 한 세대 전보다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원인은 성격 차이, 세대 차이라고 하며 상대방이 불통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함께 몇 번이나 밥을 먹었나 생각해보세요. 식구란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는 경청과 공감인데 이는 소통의 양날개입니다. 그런데 소통에서 언어 역할은 10% 이하입니다. 나머지 90%는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눈높이를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단정한 복장과 깨끗한 머리도 중요합니다. 신문지를 둘둘 말면 파이프가 되어서 망원경, 전화놀이, 칼싸움 할 수 있고 찢어서 날리면 눈이 되고 뭉쳐서 던지면 눈싸움이 되고 다시 테이프로 감으면 야구공, 축공이 되고 접으면 비행기, 배, 모자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 역시 가장 원하는 인성은 창의성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5만원, 10만원짜리 장난감도 아낌없이 지불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창의성 놀이는 신문지 놀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1000가지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신문지보다 위대한 창의성 놀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접근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가성비 끝판왕입니다. 또한 생활놀이에서 박스가 있으면 500가지, 이불과 베개가 있으면 500가지, 페트병이 있으면 300가지, 종이컵이 있으면 150가지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창의성 놀이입니다. 창의성이란 많은 지식과 경험의 융합이라고 합니다. 또한 손은 밖으로 나온 뇌와 같다고 합니다. 아빠가 아이와 꾸준한 생활놀이를 한다면 진정한 창의성 놀이입니다.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로 12시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하여 리더십을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한 세대 전 골목길은 놀이의 해방구였습니다. 형, 동생, 언니, 누나, 오빠가 함께 놀았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빠가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놀았습니다. 가끔 아이들끼리 언쟁이라도 있으면 고학년이 와서 금방 해결합니다. 놀다가 누가 다치면 고학년이 와서 금방 응급조치를 합니다. 고학년이 되면 누구나 리더가 되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빠들은 준비된 리더십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에서 준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면 리더십은 저절로 발달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숨바꼭질, 나잡아봐라, 보물찾기, 딱지치기를 해보세요. 놀이를 통하여 리더십은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생활 속 리더십도 발달합니다. 아빠는 여름 캠핑을 갈 때 예약은 물론 모든 준비를 척척합니다. 외국 여행 갈 때 아빠가 척척 준비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놀이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빠들은 다양한 지식으로 무장한 사회성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아빠와 신체놀이, 도우놀이를 한다면 사회성은 저절로 향상됩니다. 사회성 향상에는 예의범절과 커뮤니티가 필요합니다. 예의범절의 핵심은 인사 습관입니다. 인사가 곧 사회 경쟁력입니다. 아빠가 회사 갈 때 인사하고 퇴근할 때 인사합니다. 식사 시간 밥 먹기 전 잘 먹습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커뮤니티란 아이들끼리의 놀이입니다. 3명이 모이면 저절로 놀이가 이루어지고 5명이 넘으면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또래의 친구이며 이웃 사촌이나 친척 커뮤니티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놀이의 장점은 짧은 시간에 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놀다 보면 상대방의 감정과 기분과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바로 사회성의 향상입니다.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이럴 때 바다로 놀러 가세요. 또는 등산을 떠나세요. 그러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새로운 생각이 샘솟습니다. 이것이 자유정신입니다. 바다나 산 정상에 가면 왜 심리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일까요? 빈 호흡을 보는 순간 뭉침함이 풀어지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원천 동력은 바로 자유정신입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창의성입니다. 그 창의성은 아이가 많이 놀아야 발달합니다. 페트병 격파, 박스 주고받기, 이불 그네 등을 하다 보면 자유정신이 저절로 생성됩니다. 아이가 6세까지는 아빠가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런데 7세부터는 자연이 더욱 위대한 스승입니다. 바로 아이의 주도성이 활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7세부터는 여행을 떠나세요. 1박 2일 텐트 여행도 좋고 당일 기차 여행도 좋고 2시간짜리 수산시장 방문도 좋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험은 아이에게 강력한 호기심을 생성시키며 자유정신으로 연결됩니다. 당신의 아이가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잘 먹고 식사 후에는 이를 닦는다면 올바른 질서의식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 시간만 되면 밥을 억지로 먹여 하고 식사 후에 이를 닦으라고 몇 번을 말한다면 질서의식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질서의식이란 규칙이나 혹은 좋은 습관입니다.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의 훈육이 중요합니다. 잔소리는 엄마의 가장 낮은 단계의 훈육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라는 협박이나 강요입니다. 동행요법은 은근하며 효과가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식사를 맛있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도 밥을 잘 먹습니다. 식사 후에 부모가 이를 닦으러 가면 아이도 저절로 따라갑니다. 부모가 책을 보면 아이도 저절로 책을 보게 됩니다. 놀아주는 아빠가 가장 고수입니다. 아이와 잘 놀아주면 아빠를 엄청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때문에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이는 아빠 이야기를 잘 듣고 수행하게 됩니다. 질서의식이 성장합니다. 자녀의 언어 발달이 지연되었다고 고민되십니까? 매일 10분간 동요를 부르면 개선됩니다. 자녀가 영어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10분간 영어 동요를 부르면 개선됩니다. 언어 발달 수준을 체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2개월이면 의미 있는 한 단어 말하기, 24개월이면 2단어의 조합, 36개월이면 3단어 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년 이상 언어가 지연되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유전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5세 아이의 언어 수준이 3세 정도라 엄마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병원에서 원인을 찾았는데 유전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이처럼 말이 매우 늦었다고 합니다. 아이가 말을 빨리 배우려면 환경과 부모의 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자주 업어주거나 동화책 읽어주기, 아이 앞에서 부모의 대화가 많다면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언어 발달에서 최고의 스킬은 놀이입니다. 잘 놀아주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발달합니다. 놀다 보면 단어와 언어 능력은 물론 감정 표현까지 발달합니다. 아이가 강아지를 사달라고 매일 징징거려서 속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대소변을 치우고 매일 운동을 시킨다고 약속을 한 후에 구입을 했더니 딱 3일 반 관리한 후에 엄마의 목이 된 경우 없습니까? 마트에서 물고기를 보더니 기르고 싶다고 마구 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는 아이가 하기로 약속을 한 후에 구입했더니 딱 3일만 관리한 후에 엄마의 목이 된 적이 없습니까?
책임감에는 자기 주도성이 수반되는데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또한 그 결과를 책임지는 트레이닝이 유아 때부터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작은 약속을 하고 아이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마트에서 아이가 갑자기 물고기를 기르고 싶다고 말하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아이가 5마리를 기르고 싶다면 딱 한 마리만 구입하세요. 어항도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가 한 달간 잘 기른다면 한 달에 한 마리씩 계속 사준다고 약속해 주세요. 1년이 되면 12마리가 된다고 알려주세요. 그런 약속으로 책임감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아이의 책임감은 성장하며 자기 주도성이 강하게 됩니다. 유아 때는 아이와 사이가 좋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불통이 되면서 두려움이 점점 커지지 않나요? 신뢰를 강화시키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봅니다. 경청과 청용과 밥 먹기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공부를 빌미로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며 갈등 국면이 됩니다. 먼저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어주세요. 그런 생각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에게 명령형이 아니라 청형으로 말합니다. 숙제하라가 아니라 숙제가 있나 살펴보고 끝나면 알려달라고 하세요. 일을 닦으라가 아니라 스스로 일을 닦은 후 몇 시에 엄마에게 알려달라고 하세요. 아이들은 36개월부터 자기 주도성이 발달합니다. 밥 먹기는 자존감 향상 놀이입니다. 또한 밥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놀이입니다. 아이에게 밥을 많이 먹어라, 골고루 반찬을 먹으라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부모가 밥과 반찬을 즐겁게 맛있게 먹으면 저절로 따라합니다.